안녕하십니까, 장카입니다. 내년부터 부동산 제도가 확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 부분의 변경이 아주 많다 보니 미리 숙지하지 못하면은 자칫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년 1월부터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년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는데 현행소득법에는 분양권과 주택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하면은 양도 차익에 따라 6에서 42%의 양도세를 냅니다. 일반 주택은. 근데 주택이 9억 원 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분양권이 1주택으로 간주되면서 1주택 1분양권자도 2주택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2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에서 42% 양도세에 2주택일 경우는 10%, 3주택일 때는 20%의 과세가 중과된다는 거죠. 여기에 710 대책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기존보다 또 10%씩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내년 1월부터 바뀌는 거, 내년 6월부터 바뀌는 게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1주택 1분양권자는 최대 62%를, 2주택 1분양권자는 최대 72%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금이 이 72%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아닌 만큼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이사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주택자가 분양권을 소유했으면 이 분양권을 매도를 하면 안 되고 입주를 해야 된다는, 입주하고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주택은 매매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만 제외하고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는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거주기간은 필요 없었는데 이제 보유만 하면 되는데, 장기 보유만 하면 되는데 이제 거주기간이 들어간다는 거죠. 은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 그 보유와 거주를 동시에 이제 절반씩 나눠가지고 이제 공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40%씩 공제해서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 거주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져 세부담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보유를 하면서 거주를 했다면 80%다 공제되겠지만은 보유만 10년을 하고 거주는 안 했으면 40%밖에 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유를 절반 하고 공제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보유기간에 따라서 거주기간에 따라서 20% 감면되면은 60%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연 4%로 이제 분류한다는 거죠. 다음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된다는 겁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이 5억 원 초과 최고 42% 세율에 거쳤던 것에서 10억 원 초과 최고 45%의 세율 구간이 신설된다는 겁니다. 최고 세율이 인상되었다는 거죠. 최고 세율이 45% 되면서 과세 표준은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로 이제 초과된 거죠.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되는 소득분부터 과세 표준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최고 세율이 기존과 다르지 않지만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이 3포인트 늘어난 45%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해당되지 않겠죠. 그죠? 10억 원 이상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세율이 3% 늘어나는 거니까 3% 늘어난 45%를 적용한다. 42%에서 45%까지 이제 10억 원을 초과한 사람에서는 그 차익이 부동산 매매로 이런 차익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2%에서 45%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종합부동산 세율 최고 6%까지 인상 및 공제 한도 최대 80%까지 확대된다는 겁니다.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 세율이 최고 60%까지 인상된다는 겁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기준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 9억 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자, 종합부동산세가 보통 6억 원까지 초과하는데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하는 이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공시가격 9억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제한된 서울 지역이 많이 해당되겠죠. 그죠?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별로 0.6%에서 3%까지,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주택자는 1.2%에서 6.0%까지 적용된다. 2배로 늘어나죠. 그죠? 이 3주택자 이상은. 전국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부산 지역은 좀 많이 해당 안 되니까 크게 관심 없겠죠. 그죠? 서울 지역은 갑자기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2021년부터 과세 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공동명의 포함입니다. 전에 제외시켰다가 지금 공동명의를 포함시켰죠. 다시. 그죠?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현재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부세의 80%까지 공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저 보유공제 그거와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제 거주도 된다는 거죠. 이제 은행 최고 70%에서 10% 상향 조정되는 만큼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제 은퇴자의 세부담 좀 말이 많았어. 이게 좀 줄여줬죠. 그죠? 이게 이제 법인 주택 양도 추가세율 10에서 20% 인상된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 10에서 25%에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기존 10%에서 20% 인상된다는 겁니다. 20% 되면 크죠. 그죠? 양도세가. 그죠? 개인과 법인 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추가세율 적용 대상에는 주택 취득을 위한 권리인 입주권, 분양권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입주권과 권리, 분양권도 포함된다는 거죠. 이건 양도세 과세 대상의 범위는. 그 다음에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별공급 신청 기회 확대를 위해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는 겁니다. 현재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130% 이하로 완화된다는 겁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소득 10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완화해 13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생애 최초 특별 공급권에 대해서 특별 공급 물량 중 70%는 소득 10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완화해 130%가 이제 소득이 이제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에 130% 이하인 사람에게 또 이제 분양을 해준다 이거죠. 우선 공급자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소득이 높은 사람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취지라는 거죠. 그 다음 분양주택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 신설. 지금까지 사업주체 입주일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일을 모집공고상 예정일과 다르게 통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입주민들은 잔금 마련과 기존 주택 처분 등의 문제를 겪어왔다는 거죠. 내년부터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 입주 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계약서에 이를 명시토록 했다는 겁니다. 2개월 전에 하면은 변경을 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보통은 2개월 전에 다 안 해주는 거야. 입주 예정일을 갑자기 해줄 순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요건 안전진단 절차 대폭 강화. 내년부터 이제 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 설립을 신청하면 분양 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은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건축인 경우 그죠 이렇게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되는 조합을 분양받을 때 그러면 지금 부산지역 수용구가 그죠 부산지역 재건축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수용구 특히 3익이 그죠 이게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은 좀, 분양권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생기겠네요. 그죠? 지금, 거래가 많이 났으니까. 2년 실거주는 합상거주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관리 주체도 강화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허위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중대한 사항에만 처벌했는데, 하지만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 세부 사항을 개정해 2021년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입주 전 하자보수 의무화 2021년 1월 24일부터 공동주택 사전 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 사업 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이거는 좀 어렵겠는데 그죠? 사업 주체는 주택 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45일 전에 이제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을 하고 나서 사전 방문 1개월 전까지 사전 방문에 필요한 사항도 제공해야 한다. 사업 주체는 사전 방문을 통해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해 사전 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 검사권자인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 하자 중 전유 부분은 입주 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유 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사업 주체는 보수공사 등의 조치 현황을 인도일에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야 하며 공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하자 의무를 입주 전에 이제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에는 보면은 살다가도 그죠 공사 안 돼가지고 살면서 막 공사 수리하러 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기다려 대기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불편함이 해소된다는 건 좋은 일인데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입주 예정일이 좀 지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때문에 그죠 미리 공사 다 해놓고 한 달간은 또 사전 부실 공사 하자 보수 기간을 정해가지고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또 마무리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큰 하자일 경우는 이것도 못할 경우가 있으니까 입주가 또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볼 때는 내년 2월에 바뀌는 제도는 전매 제한 위반자 10년 입주 자격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2021년 2월 19일부터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알선자 포함도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위장전입, 허위 임시진단서 발급 등 공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매 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 자격 제한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안 해봤는데 이런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토부는 전매 행위 위반 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따른 처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 설정인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 의무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거주 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에서 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주택을 이제 분양받은 입주자는 거주 의무기간이 공공택지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80% 미만인 주택 5년을 무조건 해야 되고 80%에서 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이제 의무기간이 있다는 거죠.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에서 100% 미만인 주택은 2년을 한다. 거주 의무기간 중 해외 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 의무기간 중 이사할 경우에는 LH 등에서 우선 매각해야 한다. LH 등에 먼저 매각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의무기간을 설정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거주기간이 의무화된다 이겁니다.